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기의 미주올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S&P 500 관련 그리고 팔란티어가 30불까지 상승이 나올지 CCIV 루시드 모터스 PTRA 프로테라 어제 급등이 나왔고요. 전기차 섹터 관련해서 어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니오 관련해서도 9%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 관련 빅테크 관련주 아마존, 페이스북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고 테슬라 주식, 아마존 과연 박스권을 뚫을 수 있을지 엔비디아 소식과 SLXL ETF, FNGU 차트 한번 보조지표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어제 인텔리아 관련해서 트랜스테린 아멜로이드에 대한 조사 크리스퍼 요법 관련해서 일상에서 이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일상 데이터 발표와 함께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CRSP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관련해서 지금 현재 6.39% 정도 상승이 나왔고 전고점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전고점이 220불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대략적으로 3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바이오 관련주는 이제 일단 이렇게 임상 소식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ARKG 아크에 관련된 바이오 ETF를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인텔리아처럼 큰 급등을 이제 얻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이제 임상에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큰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텔리아 같은 경우 50% 상승이 나왔지만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ARKG를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오 관련주 없으신 분들은 ARKG를 매수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데모테크가 온다 해서 제가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 얘기를 하였었고 지금 고령화사에 맞춰서 이 데모테크가 온다 1탄과 데모테크가 온다 2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고령화에는 이제 유전자 치료,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진료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로블록스 관련해서도 어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로블록스 현재 티커명 RBLX이고 제가 이 급락이 나왔던 80불 초반대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고 현재 93불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금 현재 증시 시황을 보면 다우는 0.44%, 유가 하락과 여러 이제 가치주 하락으로 인해서 0.44% 특히 보잉의 777X가 2023년까지 운항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옴으로 인해서 다우 같은 경우 0.44% 정도 빠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98%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14,000 스닥 넘은 이후 현재 제가 연말에 15,000 스닥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연말 전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S&P 500 지금 0.23%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주봉 월봉 차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리먼 브로더스 사태입니다.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 이제 주가는 서서히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급등이 단순히 1, 2년 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대략 10년 이상 상승이 나왔다는 점, 이 가계 기울기가 지금 현재 코로나 급락 이후 이제 각도가 너무 급하게 오른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 이제 기울기의 문제이지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진적으로 10년 이상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별 종목으로 보면 페이스북 관련해서 지금 큰 상승이 나왔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 4.18%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지금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반독점 소송 승리에 지금 시총 1조 달러를 돌파를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미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를 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에서 반독점 소송을 기각을 했다라는 소식에 4%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는 2.51% 과연 700불대를 넘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엔비디아 또한 지금 현재 호재 소식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암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암의 고객사인 브로드컴, 마벨, 미디어텍으로 공개 지지를 받았고, 엔비디아 대략 5%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이대로라면 이제 800, 이제 다음은 850불을 목표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장중에 대략적으로 803.15불까지 찍었었는데, 종가는 이제 800불에 좀 못 미친 799.4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제가 대략적으로 5월 말 정도에 얘기를 했었고, 지금 현재 20%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인텔 또한 2.81%, 브로드컴 2.29%,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79%, 제가 2월 30일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65% 상승이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6월 30일 동부 시간으로 4시 30분 장 종료 후에 발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을 시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거라시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된다면 7월 1일 대략적으로 4에서 5% 정도는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처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스도 3.5%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이 페이팔 1.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페이팔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별도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으며, 스퀘어 같은 경우도 2.78% 상승 흐름이 나왔고, 이제 다시 박스권 상단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제가 박스권 상단을 뚫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아마존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아마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10% 이상 지금 이득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 관련해서 이 박스권을 뚫고 종가 기준으로 올라간다면 한 번 더 추매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이 3,000불 초반대까지 3,200불 때까지 빠져준다면 이쯤에서 한 번 더 추매할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금리 관련해서는 10년물 국채금리 1.5포인트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10년물 국채금리는 크게 지금 이제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1.4에서 1.5포인트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1.6포인트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오랜만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유가 어제 하락이 나왔고, VIX 지수도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유가는 어제 72.83불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엑슨모빌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엑슨모빌은 오히려 이렇게 2.55% 정도 빠졌을 때 가치주에 이제 어느 정도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엑슨모빌을 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어제 이제 악재 뉴스가 떴기 때문에 3.39%, 이제 악재라기보다 이제 777X 이제 운항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에 이제 3.39% 하락이 나왔고, 보잉은 어제 제가 영상에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보잉 관련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월가 의견을 제가 포함을 시켰으니 관련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니오 관련해서도 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니오 9.61% 상승 흐름이 나왔고, 제가 이 트렌드 라인을 기존에 그려 놓았었는데 이 트렌드 라인 위쪽에서 계속적으로 놀고 있고 전 고점까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샤오퐁도 7.47%, 니오의 니오의 영향으로 샤오퐁도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지금 리오토도 6.41%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CCIV 이제 중국 전기차처럼 실적이 아직은 없지만 이제 하반기에 차량 인도량이 이제 발표가 되고, 이 트렌딩 라인과 1차 지지 라인, 1차 저항 라인 지금 뚫고 올라갈 기세로 보이고요. 대략적으로 다음 저항 라인은 33불대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CIV 영상도 제가 따로 올려드렸으니 어제 관련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왜 이렇게 계속 오르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매출 관련해서 아마존 이 에스티메이트 매출만 보더라도 2023년, 2022년까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매출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
성장성이 이렇게 큰 회사는 무조건 주가는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거의 매출이 20빌리언 달러 가까이 증가가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023년 확인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레비뉴 차트, 매출 기록하는 이제 실적만 보더라도 주가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올라야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반도체 섹터가 좋으면서 대략적으로 SOLXL 7.35% 상승이 나왔고, 제가 38불, 39불 때에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보조지표상으로도 매수 타이밍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현재 대략적으로 전고점 45불 때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위로는 47불 때가 있습니다. 현재 RSI 기준으로 63.88, 맥드는 1.14, CCI가 지금 어쨌든 매도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45불 때부터는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 62.12, RMI는 63.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커뮤니티에 두 가지 투표를 올렸습니다. SOLXL ETF 관련 투표와 FNGU 관련 투표를 올렸고, 지금 대략 FNGU는 3,200분, SOLX는 2,100분 정도 투표를 해주셨으니, 관련해서 이제 비중들, 다른 사람의 비중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해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FNGU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8.68불, FNGU는 대략적으로 전고점 43불 때까지, 최소 42불 때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7월 달에 이제 빅테크 실적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이런 그림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우상향하는 그림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RSI는 78.74로 지금 거의 최근 근래의 최고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40불대에서 분할 매도 한번 분할 매도를 비중이 큰 분들은 50% 이상인 분들은 분할 매도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맥드는 1.97, CCI도 거의 최고치 209.69, 머니플로우 인덱스 79.29, RMI는 78.05로 어쨌든 지금 현재 관련해서 보조지표상으로는 매도 시그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아크에서 별도 ETF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신청을 들어갔습니다. 월가 쪽집게 캐시우드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과연 이 신고서가 승인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코인베이스 관련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비트코인도 현재 3만 불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지금 현재 이 3만 불대가 무너지게 되면 바로 12,000불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월가 시각 또한 지금 현재 S&P 500 같은 경우 11% 정도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을 어제 제가 10시간 전에 올려드린 이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월가에서 마켓워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 12,000불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니오 같은 경우 7월 9일 파워데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7월 9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7월 9일에 이 니오 파워데이 이벤트에 니오가 새로운 또 획기적인 소식을 만약에 전달을 한다라거나 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앞으로 주가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 7월 9일 이전 기대감으로는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7월 9일에 니오 파워데이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대략적으로 니오는 월가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 현재 대략 60불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9.4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오 파워데이 지금 현재 기사에서도 보면은 현재 상승의 이유를 니오 파워데이 기대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니오 파워데이 중국 기자들이 초청이 되었고 상하이에서 열립니다. 니오 파워는 니오의 충전망, 급성장하는 배터리 교환소 네트워크, 가정용 충전기, 차량이 방전돼 발이 묶이는 니오 소유자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바일 충전차 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니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와 다르게 니오 스왑 스테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오 수압 스테이션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국에 점점 늘려갈 것이고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은 미국이 두 번째이고 중국이 첫 번째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3인방 니오, 샤오퐁, 리오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중국 주식이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중국은 특히나 이렇게 기업이 급성장하게 되면 이 반독점 규제 등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제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 주식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비중 조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샤오퐁, 니오, 리오토 중에 굳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니오를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 시황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을 다뤘었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증시 시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MWC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연설을 하고 모바일 월드 컨퍼런스 스페인에서 열리는 이제 지금 열리는데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테슬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테슬라는 일단 700불 돌파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700불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 다음 고점 780불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일매일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소식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제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아마존은 꼭 박스권을 이번에 뚫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주식 분할 관련해서 혹시 소식이 뜬다면 별도로 소식을 긴급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